그 다음에 KTX하고 달리 마차 같은 경우는 누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요? 네, 고객이 원하는데 내가 처음에는 부산까지 가자고 했는데 오늘 부산 말고 이제 가다 보니까 강원도 가고 싶다. 그러면 방향을 트셔도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해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영향력도 우리 전통적인 사회는 수직 구조이고 탑다운 방식이었는데 호칭은 어떻죠? 수평적이기 때문에 같이 양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점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쵸. 다 아픈 과거들, 힘들었던 과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면에 또 그것을 이겨낼 힘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과거들이 그냥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내가 앞으로 또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도 이 자리가 있으신 거잖아요.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또 코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다른 것들은 과거에 상처 받은 것들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받는다면 우리의 코칭 같은 경우는 현재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치들을 자원으로 생각해서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특히 여러분들 내 삶에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다 몇 점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 저는 한 지금 8점? 8점. 우리 이사님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8점. 네. 우리 저는 한 6, 7? 6, 7점. 저도 한 7점. 7점. 9.7점. 9.7점. 네. 10점 만점에 만점은 없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만점, 이 갭을 줄이는데 또 코칭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솔루션도 역시나 주도적인 거와 같이 대부분은 전문가들이 준다 그러면 코칭은 누가 솔루션을 갖죠? 네. 믿으시나요? 제가 아까 그 사진과 달리 지금 살이 쪄 있잖아요. 제가 솔루션을 몰라서 지금 살을 못 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특히나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구글링 해보면 대부분 답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나오고 맞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알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을 고객이 가지면서 주도적으로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거는 코칭의 도구및 역량 중에서 경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분 몇 개죠? 하나. 네, 여러분 소통 중요시하겠는데 말하는 거에 그래서 근데 귀는 몇 개죠? 둘이죠. 그거는 조물주나 신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는 뜻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감을 자극하는 우리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선행돼야 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만 그 사람에게 강력한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들을 청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어떠한 한자로 구성되어 있죠? 귀자도 있고 또 어떤 한자도 보이세요? 임금왕자도 보이시고 또 마음심 위에는 무슨 한자가 있죠? 한일자가 있고요. 또 열십자 밑에는 눈목자가 누워져 있죠. 혹시 여기 있는 한자로 좀 조합을 해서 내가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실 분? 경청은 마음을 다해서 눈을 마주치면서 열심을 다해 잘 듣는데 이제 임금왕은 어떻게 됐지? 그거랑 미스테리네요. 그것이 왕도다. 와, 그것이 왕도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앞에 대통령이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도 국민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경청해야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게 또 스토리텔링을 해주신 우리 홍 이사님, 박수. 이런 박수 드릴게요. 경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어떤 한자죠? 잘 들어야지 마음을 얻는다. 여러분들 듣다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뭘까요?
Listen, hear. 네. 우리 영어 듣기 평가는 뭐 했을 때, 네,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는 listen carefully지만, 네,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건 hear거든요. 근데 hear와 우리 치유하다의 동사가 또 뭐가 있죠? Hear. 네, cure도 있고 또 heal도 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 힐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기와 듣기의 비중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말하기가 특히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눌 때. 듣는 걸 9개 하나? 역시 내 태생부터가 지금 MCC급을 KSC급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대표 의사님 목표하시는 바가 다른데요. 내가 상대방이랑 대화를 나눌 때 듣는 것을 90%, 말하는 걸 10% 가져가는 게 쉽지 한 않습니다. 80% 갖고 네, 10%는 수임세 주고 네 10%는 맞습니다. 말하고 네. 그러면 어떨까? 맞아요. 그게 굉장히 높은 단위인데요. 실질적으로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까 원하는 바와 현실의 갭을 줄여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치는. 현실은 어떠세요? 현실은 9대 1이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을 모시고 사니까 아, 신의 말씀이 되면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표 이사님 또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신다고. 굉장히 많이 듣죠. 아, 당신이 집에서 있던 소소한 것부터 어디 나갔다 온 거, 뭐 배추 사온 거, 계란 사온 거 그런 것부터 소소한 거 듣는 거 그거 입을 보고 듣죠. 맞아요. 그거 눈을 묻지 마주치는 않았어?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즘에 결값이 얼마나 돼?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면서 야, 들으면은 되는데 네. 한 가지 불만도 있어요. 뭐를 하면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은 왜 그런 거 있죠? 뭐 하다 보면 누가 뭘 하는지 안 들리잖아. 그렇죠. 거기 집중되어 있어요. 뽑아서 두들겨. 음. 커피 먹자 뭐. 응? 아니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나는데 아니 이러다 말고 누굴 만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 코칭 관계에서 내가 코치로서 전문가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은 인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하루에도 몇 명 만나잖아요. 그 사람하고의 대화 속에서 정말 이 들을 청자를 기억하시면서 요즘에 스마트폰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면 열십자가 이 눈목자 위에 있다는 그만큼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IQ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EQ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능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자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 충분히 관심을 갖고 맞추려고 하면요. 상대방이랑 동일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뭐죠? 공감?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시나 미국에서 이렇게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뭔가 이야기했을 때 같은 워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가 음식점에 갔는데 눈을 마주치고 공손한 태도로 잘 오셨습니다. 어떤 메뉴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거와 달리 그냥 메뉴판 턱 던지면서 어떤 메뉴 시키실 거예요? 라고 하는 거 같은 워딩이지만 받는 사람의 느낌이 전혀 다르겠죠.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메시지보다는 어떤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내가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분 더 주의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들 내가 아까 말하기와 듣기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누군가 뭔가 고민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이걸 잘 해소했으면 좋겠어서 솔루션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죠? 제시하고 제공하려고 하지 않나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이 그 솔루션을 받으면 기뻐하나요? 꼭 학생된 기분 되고는 기분 안 좋지.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관련돼서 재밌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네. 잘 안 들리는데 네.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얘가 네. 우리 초등학교 우리 6학년 친구가 조원도 충고도 뭐 하다고요? 기분 나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청에 있을 때 여러분 꼭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실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잘 억누르시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사람 마음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도 뭐죠? 스마트폰이라든지 뭐든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트위스트 우리 경청의 경자가 기울일 경자잖아, 그쵸? 상대방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그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듣는 자세, 태도를 먼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청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영도 아까 아이들이 걷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영도 처음부터 우리 적용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발차기부터 시작해서 자유형 이런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는 게 자기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듣는 경청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상대 중심적으로 중심축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가져가는 거죠. 우리 헬렌 선생님이 상대방이 발음하기 편하도록 헬렌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것처럼. 3번째는 이게 우리가 공감을 바란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 준 사람을 몇 명이나 되나.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잠시 후에 현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뛰어나서 여기 눈목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눈, 귀, 몸을 트위스트 맞추면서 비언어적인 경청이 있고요. 마음 경청 하나일 밑에 마음 심자 있잖아요. 상대방 말하는 화자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마음 경청이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 너무 뛰어나시게 입으로도 경청할 수 있어요. 귀로만 경청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언어적으로 잘했어 오 대단하다라는 식으로 말로 추임새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 유네스코에 등장한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판소리가 있는데 판소리 하시는 분이 10시간 이상 이렇게 창을 하시잖아요.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고수. 네, 그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는 고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경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경청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리 판단하기, 딴청소리, 끼어들기, 말 다르기, 충고하기. 네. 이럴 때 누군가 내가 이야기하려고 해.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가 좋은 방법 알려줄게. 내 말대로만 해. 라는 식으로 충고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적극적 경청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언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추임새 넣는 것처럼 격려는 맞장구 치워주는 거. 그 다음에 확언은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잘 듣고 있는지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영은 상대방이 이렇게 느끼셨군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했음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요약하는 거는 때때로 우리가 갑자기 말을 할 때 갑자기 수문에 이렇게 댐에서 수문 열리는 것처럼 물이 확 올 수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중심을 잡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언어적으로는 대부분이 상대방하고 몸을 맞춘다든지
포즈를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마음을 맞춘다든지 아이 컨택을 한다든지 끄떡인다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MCC를 받은 서우경 코치님의 워크숍에 잠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경청과 관련 워크숍에 참여했을 때 몇 시간 동안 하는 게 뭐냐면요. 서로 돌아가면서 누가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왜 우리가 근력을 쌓기 위해서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이런 하드웨어적인 걸 갖추는 거죠. 한번 제가 하는 거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죠? 눈을 저를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랑 하다 보면 또 제가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서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빙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 표면에 나오는 그 길부지만 그 밑에 수면 아래에 어마어마한 빙하가 있다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 더 우리가 영감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의 감정과 의도, 욕구,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탐색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정과 관련해서 잠깐 해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은 감정 단어들이 있는데요. 오늘 내가 느낀 감정 단어 어떤 건지 한번 빠르게 스캔하면서 3개 단어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감정을 하루에도 여러 개씩 느끼는데요. 그것을 내가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지금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메라비안 법칙처럼 어떤 내용을 나누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비언어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세계 정상들이 보여주는 미러링. 이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르셨겠지만 이런 태도들 때문에 오를 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짝꿍끼리 한번 서로 마주 보시고 서로 말하는 사람의 동작에 아까 제 동작 잠깐 따라하신 것처럼 맞춰 가면서 또 언어적인 추임새도 주시고 눈도 마주치시고 이런 걸 다 적극적으로 경청하시면서 그때 말하시는 분은 느낌이 어땠는지 잠깐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한번 마주봐 주세요. 두 분. 이거 같이 앉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떠셨는지 일단 서로 마주봐 주세요. 누가 화자가 되실지. 제가 아기 태어나서 가장 신비했던 경험은요. 아이 눈을 바라보니까 그 눈동자에 제가 온전히 비치더라고요. 말씀하시기 전에 서로의 눈을 부여히 바라보시면서 상대방 눈동자는 어떤 색깔인지 그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떤지 잠깐 바라보고 먼저 말씀하시고 싶은 분 조용히 손 먼저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선택하신 감정 단어 3가지 나눠주시고요. 들으시는 분은 적극적인 경청하시는 거예요. 언어적인 경청, 비언어적인 경청. 시간 많이 못 드리고 죄송한데 1분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제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보이는 거네. 저도 중간하고 전화가 왔는 거 와가지고 한 10초 끊겼거든요. 조금 그래서 고요함. 거의 이 전이 한 30분 정도 된 거 같아요. 지금 19분 정도 된 거 같아요. 이제 10초 후에 고요함. 그리고 막 안도감. 5분? 저는 음악이 있네요. 5분씩만 되지. 5분 세정이 좀 멋있대. 10초. 뭉크람. 그럼. 그다음에
신나는 내가 즐거움 다니지 아닌가? 않았어요? 하나, 28일까지 뭐 해야 이런 똑같은 주제가 아니잖아. 이제 그만. 저도 좀 바라봐 주세요. 네. 자, 몇 분들인지 아세요? 1분? 네, 1분인 것 같으시죠? 네. 근데 시간 되게 짧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저희 3분 드렸거든요. 네, 이렇게 누군가 정말로 집중하다 보면 네, 똑같은 시간이라도 더 짧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1분만 말해도 지겹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잠깐 돌아가면서 짧게 소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내가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잘 들어주니까 어땠다? 편안하고 또 뭔가 좀 뿌듯한 상대방이 뿌듯하다. 알아주니까 네, 알아주니까, 네. 공감해주니까 네. 뿌듯하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님은 처음에는 계속 굉장히 어색했고요. 어색했다. 우리가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죠? 얘기하면 할수록 이제 서로를 이제 이해하는 그런 느낌. 이해하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느긋하고 느긋하고 그리고 좀 약간 당혹스럽고 당혹스러운 이쪽을 봐야 되네. 이쪽 반대로 봐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흡족한 시간이었어요. 흡족한 시간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사님은 저는 오늘 감정이 날구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여기 도착하셨을 때, 네, 그죠? 날구지하는 감정이었는데 이렇게 뵈는 처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분이 여태까지 뵀던 이분이 아니었어. 그래서 보는데 바라보는 게 행복한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참 곱게 오셨다고 그랬더니 5분 세수는 이렇게 된다. 네, 팁까지. 네. 앞으로는 4분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행복했어요. 네, 네, 행복하셨다. 우리도 네, 관찰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처음에 약간 뭐 어색해 보이셨는데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같이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더 가까워지는 걸 좀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더 가까워. 관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느끼는 감정은 고하거든. 네,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행복감과 뿌듯함과 편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제 점심 먹고 이후 시간 하려고 하는데요. 네,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저하고 내일 저하고 하는 과정은 기초 과정이고요. 저희가 네, 이렇게 심화 40시간짜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아는 거가 우리 바로 행으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존재에 대한 것, 선택에 대한 것, 삶의 행동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하는 다음 단계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나눔 속에서 정리돼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따 네,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 좀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오전 시간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네. 저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맛있게 밥 먹고 또 오후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팔짱 한번 껴볼게요. 네, 본인이 익숙했던 방향으로 됐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의식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왼팔이 올라갔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오른팔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첫 번째랑 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느낌이 좀 어떠세요? 약간 어색해요. 어색하죠. 또 불편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몰랐을 때는 아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알고 난 다음에 행하기까지도 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점심 드시면서 내가 맞은편에 있는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경청하시면서 식사하시면 내 몸도 건강해지지만 마음과 정신도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